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지니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주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타로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가 뭔지 타로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후에 제가 실제로 사주와 타로를 보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닌 실제로 다른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으면서 듣기 연습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주, 타로 이런 내 운세에 대해서 점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믿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믿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냥 이번에 사주와 타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서 실제 모습까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보고 왔어요. 먼저 사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주의 정식 이름은 사주 명리학이에요. 사주 명리학. 사주는 사실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음양오행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음양오행,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드릴 건데, 명리라는 말은 운명의 이치라는 뜻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그냥 사주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핵심은 사주팔자, 4개의 기둥, 그리고 8개의 글자,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그리고 시간, 시까지를 각각의 기둥으로 봐서 년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기둥 하나하나가 한자의 글자 2개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천간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천간이 10개가 있고요. 지지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을 맞춰서 운명을 좀 점치는 그런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일주라는 건데요. 이 일주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이 일주라는 이 태어난 날의 기둥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이 8글자, 아까 전에 이렇게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2글자씩 해서 8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8글자를 구성하는 게 오행이라고 해요. 오행이라는 것은 5개인데요. 목, 화, 토, 금, 수 해서 나무, 화는 불, 그리고 흙, 그리고 금은 쇠예요. 그리고 수해서 물 이렇게 5개의 기운을 또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뭔가 잘 맞는 궁합도 있고 뭐 물은 뭐 나무랑 잘 맞고 이런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궁합을 보기도 하고 이 오행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냐. 예를 들면 나무가 많은지 물이 많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성격이나 기질을 알아보기도 한데요. 사주 명리학은 통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통계에 어떤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뭔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패턴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학적이다, 진짜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대체로 뭐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이렇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관찰하고 반복해서 또 관찰하고 하면서 이렇구나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서 통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요 진짜 정확한 예측은 아니에요. 너 무조건 이래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주예요 사실은. 어, 과학으로 사실 검증된 것은 아니니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완전 믿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타로는 사주랑 뿌리가 완전 달라요.
우리 아까 사주 명리학은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타로는 유럽에서 들어왔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운명을 점치는 카드점인데요. 총 78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 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뭐 뽑아서 이제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에서 이제 운명을 점치는 거고, 이거는 좀 구체적인 거에 대한 답을 얻을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로라는 것은 이런 게 있대요.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그리고 마이너 아르카나 56장. 메이저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인생의 큰 주제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사랑, 뭐 죽음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마이너 아르카나는 일상적이고 좀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합니다. 질문을 한 개를 딱 정해놓고 그 질문에 맞는 그 카드를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카드를 둔 다음에 저 어떤 남자 만날지 궁금해요 라고 하면 외모 한 장, 뭐 성격 한 장, 능력 한 장 이런 식으로 카드를 뽑아서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어떤 위치에 나왔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랑 다른 점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사주는 태어날 때 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보는 그런 내 원래의 운명을 보는 느낌이라면, 타로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 온 사주 그리고 타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제가 먼저는 사주를 먼저 봤어요. 근데 이 사주를 볼 때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것 좀 질문했었냐면 내가 일이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뭐 유튜브 일도 하고 한국어 강사 일도 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의 운세가 어떤지도 보고, 그리고 연애운, 우리 연애운 제일 궁금하잖아요. 연애운, 결혼운, 뭐 금전운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일에 관련된 저의 운세 어떤지 함께 볼까요? 우리 희진님 네. 궁금하신 거 생각해 놓고 계세요?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일적인 부분, 네. 그리고 연애운.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금전하고 이런 식으로 궁금하실 거예요. 네. 우리 희진님. 와, 긴장되네요. 아, 우리 희진님이 이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사람이 의리도 있고, 응? 의리가 있다고 그러면 갑자기 뭐 내가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라는 의미를 가진 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뭐랄까 이거는 있지. 자기가 뭔가 좀 변화라든지 삶의 변화라든지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꿈꾸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희수님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자기는 내 인생에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희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금전적으로 돈을 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일에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중요해서 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희진님 같은 경우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네. 조금 그 상대방하고 그게 좀 맞춰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좀 존중해 주시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을 때 방해하지 않고, 약간 외조 같은 느낌인데, 네. 좀 그런 것들을 해주면 본인한테는 좋겠죠. 네. 살짝 4차원기가 조금 보이세요. 네. 공상 같은 것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공상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되게 좀 잘 써야 돼요, 사람이. 그냥, 뭐랄까, 혼자서 이 망상하는 데만 딱 거기서 그치면은
참 이게 머릿속만 복잡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네. 이걸 일로 승화를 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일로 시킬 수 있는 구조예요. 투구라든지 네.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가지고 네.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든지 네. 또 해외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영상 쪽 일을 한다든지 한번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조금 변화를 하실런지. 네. 대우는 작년서부터 바뀌셨고 34살에서 43살 사이가요. 네. 요런 거 하는 때예요. 딱. 그래서 빠르면 작년에 시작했을 수 있고 작년에 계획을 했어요. 작년부터 계획을 했고 네. 이제 올해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주 잘 맞으세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회라든지 이거 돈도 같이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세트로 그냥 확 몰렸어요. 지금요? 네. 이 대운에 일 잘 되실 거예요. 이거 일이 잘 된다라는 거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년 내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네. 대체로? 아니, 그렇지. 본인의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분위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네. 망하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없으시지 싶어요. 오.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공사가 다 망하지다고 나와요. 혹시 이진님 지금 이 일 말고 다른 일 하는 거 없어요? 있어요. 뭐가 되게 많다고 나와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엄청 바쁜 거예요, 올해.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일에 관련된 부분을 본 거였거든요. 저 완전 소름 돋았잖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나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넌 좀 의리 있지 이 말이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사주 보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저한테 의리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신빙성이 확 올라가면서 나 원래 이런 거 안 믿는데 하면서 뭐야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사실 요즘에 제가 생각해도 저에게 지금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지내고 있었거든요. 일하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일에 집중할 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 또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와 완전 소름.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좀 사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되게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맞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맞네, 맞네 이렇게 하면서 좀 막 믿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선생님한테 사주 봐주시는 선생님한테 들어갈 때 어떤 일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저 그냥 유튜버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유튜브가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최근에 시작한 일이고 다른 일들은 뭐 하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바로 혹시 다른 일도 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완전 너무 놀랐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여기서 완전 소름이었는데 제가 다음은 연애운을 봤거든요. 연애운 여러분 저의 연애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나요? 아니면 안 좋을 것 같나요?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자친구는요? 없어요. 없으시고 지금 조금 불안정해요, 사실은. 생긴다 하더라도 금세 금세 헤어진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 못 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내년, 내후년 이때가 더 유력해요.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에는 네. 봅시다. 손 한번 펴보세요. 아예 일찍 하거나 아예 늦게 하거나. 와, 일찍은 글렀으니까. 늦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앞에 4로 시작할 수도 있어. 이런. 잘못하면은. 아니 근데 이걸 아셔야지.
아니 아무나 하고 할 것 같았으면 일찍 했겠지. 그쵸. 그쵸. 네.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여기서 더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급해갖고 결정하지 마세요. 네네. 아셨죠? 네. 조금 뒤로 가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충분히. 사실 급하진 않아가지고. 네. 네. 저의 연애운 좋지 않나 봐요. 사실 일하느라 저도 그렇게 관심 없었거든요. 저도 할 생각 없는데 어쨌든 관심 없긴 했지만 당장 연애운이 별로라고 하시니까 불안정하다 하니까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40대가 되어서나 할 수도 있다니 좀 충격이었어요. 당장 결혼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바쁜데 나도 일하느라 바쁘니까 연애는 무슨 나도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팟캐스트 열심히 찍고 한국어 열심히 가르치고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다음은 금전운인데요. 금전운 완전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금전운 보시면 아마 웃길 건데 제 금전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야, 안 좋아요? 그게 아니고 네. 자기는 병도 있고 약도 있고 그러다. 그게 뭐예요? 내 돈자리에 부자가 앉아 있어요. 네. 자기는 부자 사주야 사실은. 네. 근데 돈을 갖다 관리가 안 돼. 와, 그 절. 네. 그러니까는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다 쓰는 느낌이죠. 진짜 기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버스처럼 아니 무슨 지갑이 이렇게 내 손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 그럼 어떡해. 스쳐 지나가는. 그렇지. 네. 진짜 신기하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없는데 이러면 진짜 골 때리거든요. 근데 자기는 부자 사주라니까. 너무 괜찮은데. 자기는 돈 없을 때쯤 되면은요 어디선가 생겨요. 생길 만한 일이 기회가 생겨요. 이게 나한테 돈으로 그러니까 돈벌이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아주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동시에 구멍도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게 지갑에.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지갑이 있으면 여기에 양쪽으로 구멍이 나요. 여기 돈은 가득. 돈은 한가득. 근데 여기 이게 쑥쑥 나가요. 큰일이네. 아셨죠? 네. 여러분 이해 잘 되셨어요? 제 지갑에 돈도 많은데 구멍이 2개 나 있대요. 부자 돼야 되는데 충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내 지갑에 구멍이 2개나 나 있다니. 마치 버스처럼 돈이 왔다가 스쳐 지나간다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 사주 보고 나서 아빠랑 엄마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있잖아. 내 지갑에 구멍 2개나 있대. 아빠 버스처럼 지나간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가 맞는 것 같다고. 너는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저도 알고 있었지만 약간 팩폭 당한 느낌? 팩트로 저를 약간 이렇게 충격을 준 느낌이랄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요즘 돈 관리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돈에 관련된 책 보잖아요. 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사주를 보니까 뭐 연애나 결혼운 같은 경우에는 썩 좋진 않지만 어쨌든 일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로 운을 봤는데요. 사실 타로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뭐 당장 누구 한 명, 특정 한 명을 두고 어떤 타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연애 운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타로는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 타로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전체적인 운을 봐줬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지를 봐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혹시라도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 타로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로는 좀 재미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연애운 또 보여드릴게요. 연애운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9장 뽑아주세요. 9장이요? 네. 아유, 다행이다, 나왔다. 12월 달. 12월 달. 연애보다는 내 일에 더 열중하고 있다고.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래 뭐 연애하면 좋지 이러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외모도 포기할 수 없고 성격도 포기할 수 없어 막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는 난 뭐 예를 들어서 외모가 너무 진짜 내 타입이니까 나 이거 하나만 본다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못 가겠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야 되는 거. 그래서 그 포기가 안 돼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나요, 그거? 그냥 안 된다는데 뭐. 그래서 12월 달. 12월 달에 요거는 완벽하게 연애에 성공한다가 아니라 귀여운데? 이러는 거예요. 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력한 달은 12월이다. 그렇다면 올해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떤 사람인가 보자. 네. 외모하고 성격하고 능력 볼 거예요. 외모 중요한데. 외모한다? 외모. 성격. 성격. 능력. 능력. 외모 봅시다. 어머. 상식이에요. 외모 너무 괜찮다. 진짜요? 다행이다. 약간 귀염상 느낌 나요. 귀염상. 오케이. 자기가 무슨 약간 그 뭐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귀엽다. 내 눈에 확 띄는 사람. 외모는. 성격. 성격 되게 현실적이라고.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다 퍼주는 성격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조금 약간 벽치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서로 이렇게 좀 거리감 느끼게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낯가림 같은 거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능력 있다. 능력 있어요. 능력도 괜찮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괜찮지. 3장 뽑아주세요. 아무거나요? 네. 그 사람하고 지금은 이 사람 자기가 쉽게 내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우선 약간 킵해놓는 느낌? 킵해놓는 느낌.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뭐 연락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좀 다른 애 없나 약간 그런 느낌. 좀 아쉬워. 뭐가 좀 아쉬워. 뭔가 이렇게 내 성에 안 차. 지금 이런 걸로 나와요. 그래서 당장 그 사람 정리할 것 같진 않아. 완전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한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먹지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지금 얘가 별로 안 좋은가? 그림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 사람 한 손으로 쥐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손은 다른 애 누가 없을까? 여기 지금 비어 있는 상태. 영 안 좋네. 그러면 이렇게 보자. 그 사람하고 사귀면 어떨지. 좋아요. 사귀면 어떨지. 막상 사귀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 그쵸. 3장. 어머, 웬열? 오히려 사귀면 괜찮다는데? 사귀면 괜찮아요? 네. 근데 자기를 긴장하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래.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쫄깃한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뭔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혼인을 했잖아. 네. 아, 실제 결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귄다라는 개념이야. 자기만 마음 열면. 우선 이거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시장은 뭐예요? 근데 익사이팅하진 않은 거야. 아.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점점 가면서 루즈해지는 거예요. 잠드네. 아셨죠? 네. 근데 이것만으로 진짜 뭐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평온한 좋게 그러지. 좋게 표현하면은 내가 상대방 때문에 뭐 긴장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 마음 그냥 편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아셨죠? 네, 여기까지 저의 연애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뭐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뭐 12월에 쟤 좀 귀엽네 이런 남자가 생긴다고는 했지만 꼭 연애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사귀면 루즈하다니 충격이에요. 연애하는데 루즈하다니 잠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자고 있잖아요, 카드에. 그래서 제가 이 타로를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사주든 타로든 이렇게 자신의 운세를 점치는 이런 것들은 다 재미로만 봐야 합니다. 제가 사주나 타로를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미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무조건 모든 게 다 맞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 내 인생에, 내 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영상 재미로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타로 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혹시라도 라이브로 설명해 드릴 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타로나 사주 좀 믿으시는지, 아니면 내가 뭐 사주나 타로가 아니더라도 내 운세를 점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웃긴 일이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서 같이 웃고 이런 말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